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물화생지썰 주제는 전기화학입니다. 원래는 이제 화학 공부하다가, 산화하는 반응을 찾아봤는데, 더 일반적으로, 전기화학 분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기화학에 대해서 좀 조사를 좀 했어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 자, 산화, 옥시데이션, 환원, 리덕션. 그래서 합쳐가지고 리독스 리액션. 그럼 환원 산화 반응인데? 자, 그러면 이제 산화는 뭐고 환원은 뭐냐? 에, 산소하고 결합하면은 산화고 산소하고 분리되면은 환원이고, 그리고 이제 수소는 이제 반대. 수소하고 분리되면은 산화, 수소하고 결합하면은 환원. 그래서 결국 전자를 잃으면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산화수라고 하는데, 이게 감소하면은 산화, 산화수가 증가하면 환원. 그래서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화된다. 그러면은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물질은 이제 환원시키죠. 그래서 이걸 환원제라고 하고, 이제 어떤 물질이 환원된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죠. 산화제.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산화하는 반응식의 완성 보면은, 자, 구리가 전자를 잃어서 구리 이온이 되죠. 산화. 그 다음에 HNO3가 전자를 얻어서 NO가 된다. 환원. 근데 이게 지금 개념만 그렇지 정확하게 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 2배의 H2O, 그러면 이제 산소 숫자가 이제 많았는데 대신에 수소 숫자가 맞지를 않죠. 그러면은 수소 이온 3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위에는 전자 2개가 나오고 얘는 전자 3개를 받고, 그러니까 위에 식에다가는 곱하기 3을 하고 아래 식에다가는 곱하기 2를 해서 더해주면은, 예,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 자, 이거는 이제 산성 용액에서 산화하는 반응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염기성 용액에서. 자, 그래서 CrOH3가 CrO4E- 산화. 그 다음에 MnO4- MnO2 환원. 근데 역시 개념만 맞지 실제로는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산소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EH2O, 그러면 산소 개수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태진은 수소 개수가 안 맞죠. 그래서 수소 이온을 여기다가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위의 식도 일단 산소 개수가 안 맞으니까 H2O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수소 개수가 안 맞으니까 5개의 수소 이온.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 3개.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아래쪽은 또 전자 3개 받아서. 그러니까 얘는 그냥 두 식을 서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면은, 플러스,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 MnO2 수소이온 양변에서 지어져서 한 개, 물도 양변에서 지어져서 한 개. 그런데 지금 염기성 용액이잖아요. 염기성 용액이니까 여기다가 그 OH- 를 이제 여기도 그랬더니 요거하고 만나서 H2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산화하는 방식 염기성 용액에서 이렇게 맞췄어요. 자, 이 산화하는 반응이 이제 제일 잘 응용되는 예가 이제 전지인데, 그 화학전지하고 관련된 인물, 되게 옛날 인물인데, 우선 루이지 알로이시오 갈바니. 이 사람은 그 일명 그 개구리 전지 그걸 발견했고, 그런데 그 전기의 원인은 그 개구리 근육이 문제인 게 아니고 거기에 사용된 금속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알레산드로 조세페 안토니오 아나스타시오 볼타, 이 볼타 라는 사람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갈바니는 좀 연구를 일찍 한 좀 선구자라고 치고, 볼타가 이제 후대 학자로서 더 크게 발전시킨 거죠. 자, 화학전지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그래서 이제 갈바니 이름 따가지고 갈바닉 셀, 볼타의 이름을 따가지고 볼테익 셀,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구리가 이제 음극에 있고, 양극은 이제, 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지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구리 음극에서 이제 구리 이온이 녹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은 이온이 양극에 이제 달라붙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로를 연결해주는 그 염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 포러스 플러그, 그러니까 그 다공성, 그러니까 구멍이 여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온들이 염다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그리고 전류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자가 흐르는 방향이죠.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또 뭐 비슷한 예예요. 보면은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으로, 그 다음에 철 3가 이온이 철 2가 이온으로, 그래서 둘을 더한 거고, 그래서 보면은 요 음극에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 나오고, 양극은 이제 백금 이제 양극을 썼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신에 이제 그 철 이온이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3가에서 2가로. 자, 이게 이제 화학전지 이제 개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화학전지가 뭐 몇 볼트냐, 뭐 그런 거. 그래서 셀 포텐셜과 전극 포텐셜. 그래서 셀 포텐셜이라는 거는 이제 양극의 전위에서 음극의 전위를 뺀 거. 그래서 표준 셀 포텐셜, 그러니까 농도가 1몰이고 압력이 1바고, 그 다음에 온도는
298켈빈. 예, 이때를 표준 셀 포텐셜. 그래가지고 그 어깨에다가 이제 동글뱅이를 치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수소 전극. 그러니까 스탠더드 하이드라진 일렉트로드. 약자로는 SHE. 그래서 이거를 이제 0볼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표준 수소 전극에 그 그림이 나와 있죠. 뭐 극으로는 이제 백금 전극 썼고, 예. 그래서 수소 이온이 이제 수소로 바뀌는 거, 그런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다음은 그러니까 전극 포텐셜은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위를 빼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시 표준 전극 포텐셜, 그 어깨에 동글뱅이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쪽이 표준 수소 전극, 그 다음에 뭐 그 옆에는 우리가 전극 포텐셜을 알려는, 뭐 예를 들어 지금 보면은 구리가 있고 거기에 이제 구리 이온이 석출돼서 나오는 그런 그림이죠. 역시 전류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그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용되는 전극에 따라 막 이 전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예, 이 되게 많은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이온화 경향. 그래서 뭐 극한암화, 아련, 철수, 구수음, 맥금. 그러니까 수, 구면은 구리온. 그 다음에 여기 은이온, 백금이온, 금이온. 예, 이 순서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이온화 경향 보면은 그 극한암화, 아련철수, 그러니까 뭐 칼륨, 요즘은 포타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칼슘, 나트륨, 뭐 요즘은 소듐이라고 하고, 마그네슘, 알루미늄, 연, 아연, 철, 그 다음에 수. 예, 표준 수소 전극.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로부터 전극 포텐셜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때 이 값들을 계산을 해봐가지고 그 값이 이제 마이너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 값이 플러스면은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예,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터리, 전지, 이 중에 이제 원래 배터리는 크게 두 종류, 이제 프라이머리 셀하고 세컨더리 셀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셀은 한 번 사용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유스 배터리. 그 예로 이제 다니엘 셀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쪽이 아연이면은 아연이온, 요쪽이 구리면은 구리이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짝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염다리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게 이제 다니엘 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셀의 대표가 드라이셀, 예, 건전지죠. 자, 건전지 이제 음극은 이제 아연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은 이산화망간하고, 요즘은 망간이라고 한 거는 망가니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염화 암모늄하고, 그래서 그거 액체를 안 쓰고 이제 흡수시켜가지고, 그래서 좀 촉촉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아연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촉촉하게 이산화망간하고 염화 암모늄 걔네들이 있고, 이제 전극으로는 여기 탄소 전극을 쓰는 거, 요것이 바로 건전지예요. 자, 또 대표적인 프라이머리 배터리로 알칼라인 배터리. 그래서 음극의 이제 아연이 이제 산화 아연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양극은 뭐 이산화망간이 삼산화 망간, 그래서 산화수가 바뀌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반응식은 이제 2를 더하면 되겠고, 그럼 이 경우에 이제 음극은 이제 아연이 이렇게 축축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전극으로 전류를 모아주고, 자, 그 다음에 양극은 이렇게 전체로, 그래서 이제 이산화망간, 그리고 역시 전극으로 이제 전류 모아주고, 자, 이런 구조로 된 것이 바로 알칼라인 배터리입니다. 자, 다음은 자, 세컨더리 배터리. 그러니까 2차전지. 그러니까 계속 쓸 수 있죠. 충전 방전 해가지고. 그래서 먼저 니켈 카드뮴 배터리. 자, 근데 이 카드뮴은 좀 독성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음극은 이제 카드뮴이 수산화 카드뮴으로, 양극은 산화 니켈이 수산화 니켈로.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이렇고, 자, 요렇게 이제 젤리 롤 형태로 이제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만듭니다. 자, 다음 또 다른 세컨더리 배터리로, 요즘 되게 많이 쓰죠.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래서 얘는 음극의 LiCO2, 코발트죠. 그렇게 있고, 양극은 그 C6가 그래파이트 같은 거, 흑연.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반응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흑연의 그 레이어 층 사이로 이렇게 그 리튬 원자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이게 바로 리튬 아이온 배터리의 예였고요. 자, 다음 또 세컨더리 배터리, 우리 자동차에서 쓰는 거, 그 레드 엑시드 배터리. 레드는 납이죠. 납하고 황산을 사용하죠. 그래서 음극은 이렇고, 양극은 이렇고, 그래서 합한 반응식.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개로 이제 나뉘어 있는 건데, 그 방전이 됨에 따라서 황산의 농도가 이제 묽어지죠. 그래서 황산의 농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뭐 용량이 얼마 남았다, 뭐 이런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납축전지 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료전지, 퓨얼셀. 자, 음극에서는 수소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그래서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왼쪽 편으로 그 연료를 넣고, 그러면 오른쪽 편으로는 공기를 넣고,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제 그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용 안 한 가스하고 물하고 이렇게 방출되고, 여기는 이제 초과된 연료가 나가고. 자,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전자가 움직이죠. 예. 그래서 연료전지 뭐 일부 실용화도 되어가지고 사용되기도 하는데, 조금 좀 개선점이 더 있어가지고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 그런 새로운 차원의 그 전지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전기화학하고 관련된 예로 부식. 자, 먼저 자유의 여신상. 이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미국한테 줬는데, 처음에는 구리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구리가 산화됨에 따라서 이제 적색 또는 이제 흑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대기 오염이 되게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또는 뭐 삼산화황 같은 거, 요런 거하고 반응해가지고 여러 물질들이 생겨나는데, 얘네가 녹색이나 청색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의 여신상 색깔이 녹색이나 청색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기 오염의 증거인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오히려 색깔이 더 뭐 어떤 사람들의 미적관념에서는 더 멋있는 색깔이 된 것일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부식의 결과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부식이 일어나지 말라고 철에다가 이제 페인트를 칠하잖아요. 근데 만일에 좀 페인트가 좀 벗겨졌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 같은 게 달라붙으면은 이제 철이온이 되고 산소가 물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산화철하고 그 물이 뭉친 거, 그러니까 산화철 수화물이 생겨요. 이걸 흔히 그 녹이라고 그러죠. 녹. 그쵸? 예, 그래서 철의 부식 막기 위해서 페인트를 주기적으로 꼼꼼히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부식을 또 막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캐소딕 프로텍션, 그러니까 그 양극 보호 방법인데, 산화가 된다는 거는 이제 전자를 잃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전자를 보충시켜줘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서, 그래서 전자를 이제 보충을 해주죠. 그래서 얘를 세크리피셜 에노드, 그러니까 희생 역할을 하는 음극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물질의 그 부식을 이제 막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캐소딕 프로텍션, 그러니까 양극 보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전기학 이제 다음 테마로는 이제 전기 분해. 먼저 용융 NaCl의 전기 분해. 그러면은 이제 음극에서 염소 그 기체가 발생하고, 양극에서 이제 나트륨이 생기고, 합치면 이렇고. 근데 이제 NaCl을 용융시킨 거니까 이게 그 엄청 온도가 높겠죠. 예. 그 몰튼 NaCl. 예. 온도가 되게 높습니다. 자, 다음은 물의 전기분해. 이제 자, 음극에서는 산소가, 양극에서는 수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을 이렇게 전기분해를 하는 거고, 그런데 순수한 물이면은 전기가 얼마 안 흘러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그 황산을 좀 넣었죠. 그래서 음극에서는 산소가, 양극에서는 수소가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NaCl 수용액의 전기분해. 그러니까 NaCl을 용융을 하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건 그냥 그 물에 녹인 거죠. 근데 물에 녹이면 음극에서 염소 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산소 기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전압차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그렇고, 근데 양극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압이 이제 적당한 게 얘죠. 수소가 발생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반응식은 이거. 그러니까 NaCl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면은 음극에서는 염소하고 산소의 그 혼합 그 기체를 얻을 수가 있고 양극에서는 수소 기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전기 분해를 하는데 그 음극에다가 실버 은을 놓고 양극에다가는 스푼을 놔요. 그러면은 음극에서 은이 녹고 녹은 은이 양극인 스푼에 달라붙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금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도금, 요것도 이제 전기화학의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빠학쌤이 나름 화학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빠박쌤의 문화생지썰 전기화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